혹시 들어오고 계신 것 같은데 바로 시작해야 할까요? 조금 기다렸다 시작을 해야 될까요? 한 2분만 있다가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들어오고 계셔서 8시 20분부터 연수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혹시 화면 공유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공유 요청 네. 보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8시 지금 2분이 되어서요. 연수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영고등학교 음악 선생님 김민지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이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강의 중간중간에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하면은 채팅창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잘 보이시죠?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는 게이미피케이션으로 즐겁게 수업 마무리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게이미피케이션을 어제 굉장히 많이 다루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새로운 거 하려고 김킷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가 게이미피케이션을 어느 단계에 사용을 해도 좋지만 수업 마무리 단계에 평가와 함께 사용을 했을 때 더 효과가 좋아지는 것 같아서 수업 마무리하기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왔어요. 네, 아까 선생님께서 간단하게 저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는 4년 동안 의정부 밀락중학교라는 곳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2년간 송양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이후에 지금 현재는 한국교원대학교 음악교육과 파견교사로 1학년 재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출석부를 어제 살짝 봤었는데, 교육대학원 선생님도 계시고, 교대생 그리고 사대생 선생님들도 계시더라고요. 현직 교사 선생님들도 계시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준비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의 관심사는 에듀테크 활용 음악 교육이고요. 그래서 에크연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게이미피케이션 활용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드게임 지도사 자격증도 따고 여러 가지 연구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속해 있는, 그리고 이 강의를 주최를 하는 에듀테크 교사 연구회에 계신 박수영 선생님께서 제작해 주시고 공유를 해 주신 툴인데요. 여기 화면에 보시면 에듀테크 마켓맵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각각 작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뭐, 오늘 해볼 게이미피케이션만 해도 요만큼이나 많이 있는데, 저희가 이런 모든 에듀테크를 다 다루기는 상당히 어렵잖아요. 만약에 이거의 사용법을 다 알아야 된다 하면은 저는 뭔가 이런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에듀테크 중에서 어떤 것을 활용을 해야 효율적일지, 어떤 것들을 쓰는 게 좋을지를 기준을 정해놓고 사용을 하는데요. 저는 우선 학생이나 선생님이 접근하기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업을 만들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전에 잽을 이용해서 했었는데, 잽 퀴즈 말고 잽이라고 해서 메타버스를 구축을 하다 보니까 수업 한 차시를 만드는데 수업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더 효율적인 게이미피케이션 도구를 찾아보고 있고요.
그리고 수업 내용과 아무리 재미있어도 수업 내용과 연계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학생의 흥미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정말 코로나 이전 옛날에를 생각을 해보면 학생들한테 그냥 휴대폰으로 구글 설문지만 해서 제출하라고 해도 굉장히 좋아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많은 선생님들께서 에듀테크를 사용을 하시고 또 게이미피케이션 도구도 워낙 일상적으로 사용을 하시다 보니까 학생들이 또 이거네? 이러면서 약간 지루해하거나 흥미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새롭기도 하고 학생들의 흥미를 자극할 만한 무언가를 계속해서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에듀테크는 사실 수업을 편하게 하려고 사용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렇게 편안한 기티로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게임 활용 수업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저는 아까 소개해드렸다시피 음악 교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보드게임을 가지고 학생들이랑 게임을 하기도 하고요. 기존에 있는 게임을 제가 새로 카드 형태로 만들어서 개발해서 게임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이 사진들은 다 고등학교에서 활동한 건데요. 유치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학생들이 굉장히 몰입감을 가지고 즐겁게 참여를 합니다. 또 특별 활동 시간에는 학생들이 자기 진로에 맞게 보드게임을 구성해보고 친구들과 플레이해볼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에듀테크의 날이니까요. 에듀테크 버전도 설명을 해드리자면, 니어팟을 이용해서도 수업을 많이 진행을 해봤었고, 오늘 해볼 김킷도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메타버스 챗, 그리고 비슷한 툴인 게더타운을 활용을 해서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는 중학교에서 했었는데, 학생들이 수업을 교실 공간 안에서 하지만 이 에듀테크를 활용을 했을 때 확실히 더 몰입하고 재미있게 수업 내용을 이해하고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선생님들이 카훗, 제피즈, 띵커벨, 블루킷 이런 것들을 다뤄봤다고 알고 있어요. 혹시 선생님들이 또 알고 계신 게이미피케이션 도구가 있을까요? 있으시다면 한번 채팅창에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그냥 책도 많이 쓰셨죠. 네.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죠. 그리고 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는 이제 게임의 요소라는 게 아무래도 학생의 흥미를 이끌어야 되는데, 그중에서 성장의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미션 수행의 요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경쟁이 없으면 흥미가 조금 떨어지겠죠? 그리고 보상도 확실히 준비가 되어 있어야 이 게임이라는 것에 확실히 몰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랑 잘 부합하는 도구가 바로 이 김킷이라는 건데요. 선생님들이 최근에는 조금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낯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에서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고 들었고요. 중고등학교에선 당연히 너무 좋았고, 최근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할 때도 이런 김킷을 활용을 해봤었는데, 누구나 즐겁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어제 사용했었던 블루킷이랑 상당히 비슷했습니다. 네, 이 김킷은 성장 중심의 학습 구조, 그리고 미션 수행을 통한 몰입 유도, 실시간 경쟁 협력을 통한 학습 효율 향상, 보상을 통한 지속적인 등급부여,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실습에서 활용을 하셔도 좋고요. 선생님들이 직접 현직에 나가셨을 때 활용을 해주셔도 좋고요. 이미 지금 현직에 계신 선생님들도 이 강의를 듣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내일 당장 사용하실 수 있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가 일단 귀엽고요. 참여하기가 쉽고요. 그리고 과제, 맵 제작, 리포트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임은 엄청 많아요. 이렇게 그냥 보여만 드릴게요. 근데 이거를 제가 다 설명할 순 없잖아요. 지금 시간 관계상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눈으로 봐주시고 저희는 직접 해보도록 할게요. 어제 선생님께서 먼저 강의를 해주신 선생님께서 굉장히 게이미피케이션을 재밌게 진행을 해주셨는데, QR코드 화면 잘 보이실까요?
휴대폰으로 찍고 이름이나 별명을 놓고 들어오시거나 또는 채팅창에 공유된 링크를 타고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들어오신 선생님들께서는 연습을 하고 계시면 좋은데요. 휴대폰으로 들어오셨다면 점프 버튼, 위로 향하는 버튼이 따로 있을 거고 화살표가 있을 거예요. 그걸 활용해서 움직여 주시면 되고 컴퓨터로 들어오신 분들은 스페이스바와 방향키를 이용해서 마음껏 돌아다니실 수 있습니다. 자, 이 게임의 목적은 뭐냐면요. 문제를 맞춰서 에너지를 모아요. 그리고 그 에너지로 가장 높이 올라가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문제를 가장 많이 맞히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요. 가장 높이 올라가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제가 1분만 더 기다려보고 12분이 되면 게임을 스타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이 시작되면 왼쪽 아래 Answer Question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어제 블루킷 선생님들이 해보셨잖아요. 블루킷 같은 경우에는 내가 총에 맞아서 죽었을 때 또는 에너지가 다 떨어졌을 때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 긴킷 같은 경우에는 미리 문제를 풀어서 에너지를 채운 다음에 움직이는 것도 가능하고요. 에너지가 떨어지면 그때 움직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그럼 12분이 돼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뭐 상식 문제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 화면이 굉장히 렉이 걸리고 있는데 선생님들 무사히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문제를 푸실 때는 잠시 멈춰서 왼쪽 아래에 있는 Answer Question 의 문제를 여러 개 연속으로 푼 다음에 에너지를 모아서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소리 하울링이 생기거나 하면 말씀해 주세요. 중간에 혹시 나가지신 분들은 링크를 통해서 다시 접속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제한 시간은 3분만 드렸어요. 체험 형식이기 때문에 3분 동안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들이랑 하다 보면 높이 올라가다가 막 떨어져서 화를 내요. 그럴 때도 있는데 같은 공간에 계셨더라면 선생님들 중에서도 막 한숨을 쉬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텐데 저는 이 게임을 할 때 학생들이 절대 욕을 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는 편입니다. 아, 잘못 눌렀어. 네, 제가 상식이 부족해서 잘못 눌렀습니다. 이렇게 당연한 문제들을 틀리면 약간 기분이 언짢지만 그래도 계속 문제를 풀어봅니다. 선생님들이 보실 때 에너지가 굉장히 빨리 떨어진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제가 에너지를 설정을 해놔서 그런 거라서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전 떨어지기만 했는데 벌써 에너지가 더 떨어졌어요. 30초 정도 남았습니다. 이 툴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인 저도 같이 아이들과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 순위를 살짝 보려고 하는데요. 1, 2, 3 선생님이 엄청 높이 올라가셨어요. 서준영 선생님이랑 엎치락뒤치락 하시면서 1위가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네, 1위는 1, 2, 3 선생님이 143을 올라가가지고 등을 하셨고요. 이렇게 순위가 바로 뜨게 됩니다. 자, 다시 화면을 꺼주시면 되겠고요. 이런 게임입니다. 이것 외에도 다양한 게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강의에서 다 설명을 드리기에는 시간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아, 이런 게임이 있구나. 학생들이 어떤 거를 좋아하겠구나. 이런 것들은 PPT를 이따가 공유를 할 건데 그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 2, 3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자, 이따가 끝나기 전에 한 가지 더 인기 있는 게임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그게 바로 이 PC토피아라는 게임이에요. 제가 PPT에 별을 붙여놓은 게임은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했었던 기억이 있는 게임이고요. 여기 넘기다 보면 눈물이 있는 게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살짝 영어 울렁증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외국 사이트다 보니까 영어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문제를 풀 때 영어 능력이 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영어 울렁증이 있지만 학생들은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외고에 가서 수업을 한다든지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할 때는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주셔도 되지만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나 뭐 이렇게 일반적인 학생들을 봤을 때는 이 눈물 버튼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게임 모드가 굉장히 많죠. 네. 그러면 이제 저희는 회원가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회원가입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선생님들이 참고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듀케이터 계정으로 가입을 할 수도 있고요. 스튜던트 계정으로 가입을 할 수도 있어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서 선생님들께서 신중하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지금 PPT 화면을 봐주시면 에듀케이터 같은 경우엔 제 계정이랑 동일한데요. 호스팅 기능이 60명에서 최대 500명까지 가능합니다. 보통 60명이면 충분히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2D 모드라고 해서 방금 하신 것처럼 좀 재미있는 그런 게임들은 60명까지, 유료도 60명까지만 호스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과제 제시 기능이 있고요. 이따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협업해서 문제 만들기, 키콜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게임 후에 기록이 열람 가능하다는 점, 어제 블루킷이랑 비슷하겠죠? 그래서 이 기록들을 계속 쌓아놓다 보면 지속적인 피드백이 가능하고 학생들도 이전보다 성장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결과가 문제를 많이 맞힌 사람이 1등을 하는 게 아니라 많이 올라간 사람이 1등을 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착각을 하기가 쉬워요. 아, 내가 1등을 했으니까 내가 너무 잘 맞췄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어느 누군가는 올라가지 않고 문제만 계속 풀어서 다 맞힌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 기록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아쉬운 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유료 프로그램인데요. 유료라고 해서 못 쓰는 건 아니고요. 저도 지금 무료 버전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2주가 지나면 유료 버전으로 바뀌어서 게임이 제한이 됩니다. 지금은 인기 있는 게임들이 남아 있어서 즐겁게 하고 있는데 간혹 가다가 마음에 드는 게임이 없어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게임이 하나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월마다 분기마다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료 버전으로도 에듀케이터 계정으로도 충분히 수업 진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스튜던트 계정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가입할 때 이제 고를 때 스튜던트로 하면 장점은 무료로 모든 게임을 다 즐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장점인데 선생님들이 지금 당장 쓸 게 아니라 나중에 쓸 건데 이 게임들 다 해보고 싶고 먼저 다 익힌 다음에 학생들이랑 즐기고 싶다 하시면 이 스튜던트 계정도 나쁘지 않습니다. 키콜랩 제외하고 모든 방식의 문제 만들기가 스튜던트도 에듀케이터도 똑같이 가능하고요. 과제를 받고 바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치명적인 단점은 호스팅 기능이 5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게임 후에 기록이 일주일만 남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구글 계정을 뭐 보통 하나 있으신 분도 있지만 여러 개 갖고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스튜던트로 하나는
에듀케이터로 이렇게 가입을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는데 지금 일단 가입을 해볼 거는 선생님들이 이 화면을 보면서 참고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우선 링크를 좀 드릴게요. 여기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김킷이라고 쳐도 되는데요. 이렇게 치고 들어갔을 때 저는 이미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 이렇게 뜨지만 로그인이 만약에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로그인을 하세요 라고 뜨는데 구글 계정으로 가입하기를 눌러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입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23분부터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중간에 안 되는 거 있으면 채팅창으로 얘기해 주세요. 선생님들 회원 가입하실 때 잠깐 기다리면서 막간을 이용해서 팁을 드리자면 저는 문제를 학생들이 한 번만 풀면은 기억에 많이 안 남는 것 같아서 이 여러 가지 문제의 답을 한번 쭉 보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대신 빨리 보라고 해요. 그래서 답은 이거다. 다음에는 한 번 더 할 건데 잘 기억해가지고 답을 맞춰보렴. 이렇게 하면은 학생들이 1차, 2차 시기를 했을 때 그새 또 성적이 향상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선생님들 가입이 완료됐을까요? 가입이 완료되신 분은 채팅창에 1이라고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많이들 가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그러면 에듀케이터 계정으로 가입을 하신 분은 2라고 남겨주시고, 만약에 스튜던트 계정으로 하신 분은 3이라고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다양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문제 만드는 방식은 동일하기 때문에 같이 문제 만들기를 진행을 해볼게요. 이 화면이랑 선생님들의 그 화면을 같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이 New Kit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김킷 아래에 보면 키츠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먼저 클릭을 해주시면 선생님들은 화면이 안 떠 있을 거고 여기 New Kit을 눌러주시면 새로 문제를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키트의 이름, 그리고 나의 과목, 랭귀지는 코리안으로 해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넥스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화면이 뜨냐면요. 이런 화면이 비어 있을 거예요. 선생님들은 아직 문제를 만드시지 않았기 때문에. Add 퀘스천을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그러면 퀘스천 부분에는 내고 싶은 문제를 그리고 앤서 부분에는 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선생님들은 문제를 한두 개 정도만 생성을 해보시면서 혹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사진을 넣을 수도 있고요. 오디오를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문제뱅크에서 선생님들은 어떻게 이걸 활용을 하시는지 봤는데 악기 음색을 듣고 맞히는 그런 것들을 하기도 하고 영어 단어 듣고 맞히는 것도 이 오디오 기능을 활용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들을 추가할 수가 있고 답안에도 이미지를 추가하고 또 수식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이나 영어나 모든 과목에서 다 활용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혹시 문제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 계실까요? 특별히 없으시다면 다른 기능들도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킷 콜랩 기능을 이용해서 선생님들이랑 같이 문제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제 학생들이 문제를 이해하고 또 직접 만들어 보면서 배우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쓰고 싶을 때 굉장히 좋은데요. 제가 이렇게 두 가지 문제를 해놨어요. 7 곱하기 5는 35. 그리고 밤의 여왕 아리아가 나오는 오페라는 마술피리. 이렇게 두 가지 문제를 해놨는데, 저는 학생들이랑 선생님들이랑 같이 문제를 만들어 볼래요. 하면은 이 킵 콜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이용해서 선생님들이 QR을 찍고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채팅창을 통해서 들어오시면 문제를 쓰라고 돼 있을 거예요. 먼저 닉네임을 쓰라고 되어 있는데 본명을 써주셔도 되고 만들고 싶은 과목명 또는 뭐 넌센스 이런 식으로 대충 적어주셔도 되고요. 안에 문제를 휴대폰 또는 컴퓨터로 만들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럼 선생님들이 저한테 문제를 하나 같이 만들어 주시겠어요? 사칙연산도 괜찮고요. 상식 문제도 괜찮고요. 넌센스도 괜찮고요. 선생님들 과목과 관련된 간단한 문제도 좋습니다. 대신 여기엔 다양한 과목에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수준을 조금 쉽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문제를 같이 하나 내볼게요, 휴대폰으로. 이름을 입력하고 새로운 질문 제출을 눌러서 질문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하나를 이제 만들어 봤는데요. 선생님들이 오정 선생님 재밌는 문제를 만들어 주셨는데 숫자 5가 가장 싫어하는 집은 해서 오페라 하우스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거 이렇게 애드 해놓고요. 그리고 과학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 만든 문제인데 너무 수준이 떨어진다 하면 거절을 할 수도 있거든요. 또는 학생들이 익명으로 장난을 칠 수도 있으니까 문제를 무조건 모으는 게 아니라 선생님 입장에서 이 문제는 이 선생님들의 높은 수준이랑 잘 맞지 않아 이러면서 리젝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만들어주신 것들은 모두 키트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문제를 선생님들이 만들어 주시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선생님들과 제가 같이 이렇게 문제를 만든 게 뜨죠. 선생님들 중에서 이렇게 텍스트 인풋으로 만들어주신 분들도 있는데 이게 외국 사이트다 보니까 간혹 가다가 한글에서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유사 답안 이런 것들도 같이 만들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올돈하고 나면은 저희가 아까 플레이 했었던 것처럼 저희가 같이 만든 문제를 또 새로 할 수 있어요. 이따 PC토피아로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넘어갈게요. 이거를 이제 알면은 선생님들이 회원가입까지 하셨는데 좀 알차게 사용을 했으면 좋겠어가지고 여기에 다시 한번 어떻게 만들고 실행하는지를 적어놨고요. 선생님들 나중에 기억하셨다가 플레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활용 꿀팁을 빠르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언어 설정이 영어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한국어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어보다는 한국어가 좋기 때문에 늘 이렇게 구글 트랜슬레이트로 한국어를 설정을 해놔요. 그런데 이게 간혹 이 김킷 앱에서는 이상한 번역이 나오기도 합니다. 제가 분명히 이집트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를 만들었는데 갑자기 문제가 대응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이렇게 바뀐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 휴대폰에서도 선생님
기기에서도 모두 언어를 영어로 설정을 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꿀팁인데요. 이거는 사실 이 김킷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제 배우셨던 다른 게이미피케이션 툴에서도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챗 GPT한테 이대로 얘기를 하시면 돼요. 김킷에서 활용할 문제를 만들려고 해. 사지선다형 문제를 만들 건데, 이렇게 엑셀 파일, CSV 파일로 꼭 만들어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그걸 지원을 해서요. 그래, 이렇게 만들어야 돼. 라고 하면은 이 챗 GPT가 기가 막히게 문제를 쫙 뽑아가지고 시키는 대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기에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것들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문제를 저희가 막 힘들이지 않고도 금방 수루룩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걸 업로드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다운로드 받아서 import from spreadsheet 해서 여기에다 붙여 넣거나 또는 업로드 파일 해가지고 바로 파일만 업로드를 해도 문제가 짜르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저의 상당 부분 상식 문제는 챗GPT가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꿀팁인데요. 선생님들이 이제 가지고 계신 학습지 또는 뭐 교과서와 관련된 공부하는 파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저는 개정음악과 교육과정 PDF를 아예 챗GPT한테 주고 이거를 김킷 문제로 만들어줘 했더니 또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물론 이 챗GPT가 간혹 거짓말을 할 때도 있어서 선생님들이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되기는 하지만 굉장히 빨리 문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가 수업을 했던 거를 복습용으로 김키스로 쓰고 싶다 하면은 내 수업 자료를 챗 GPT한테 주고 문제를 이렇게 뽑아줘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계정으로 만드신 분들도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아까 다원 선생님, 유정 선생님, 주연 선생님 이런 선생님들께서 학생 계정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학생 계정에 있으면 또 장점이 있습니다. 이 김kit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레벨업도 되고요. 캐릭터도 구매할 수 있어요. 아까 선생님들은 다 동그라미 모형이었는데 저만 혼자 강아지 이렇게 귀 달린 거였잖아요. 그게 제가 이 캐릭터를 사서 그런 거거든요. 경험치를 모아서 캐릭터도 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나만의 게임도 제작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계정을 만들어서 모든 게임을 다 할 수 있으니까 모든 별로 학생들 문제 만들어서 서로서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리포트 기능이 있으니까 우리 모둠의 평가, 동료 평가, 자기 평가 모두 가능하고요. 교사 입장에서 학생이 계장이 막 이렇게 밤마다 있으면은 그거를 한 번에 클래스 초대해서 과제를 제시하는 것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생 계정도 잘 활용하면 좋은데, 아까 여기 앞에 화면에서 봤다시피 16세 이상 가입 가능하기 때문에 초중학교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학생 계정이 없어도 충분히 잘 할 수 있으니까요. 일회성으로만 사용을 하신다면 이 학생들이 가입을 할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이 김킷을 1년 내내 활용을 하고 싶으시다 하면 학생들도 계정 하나 만들어 놓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과제도 제시를 할 수 있는데, 과제 제시까지는 많이 사용하시진 않을 것 같아서 그냥 PPT에만 넣어 놨고요. 더 궁금한 내용은 여기에서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만들었었던 이 키콜랩 있잖아요. 예, 혹시 선생님들이 더 문제를 추가해 주시진 않았겠죠? 추가해 주셨네요. 네. 추가를 하고 게임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말씀드리자면 퀘스천 뱅크가 있어요, 똑같이.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문제를 검색을 하시면 선생님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오케이. 그래서 원하는 거를 플러스 버튼 누르고, 뭐 플러스 버튼 누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로 쓸 수가 있어요. 제가 음악교사여가지고 음악을 많이 나왔네요. 그러면 요거로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피시토피아라는 게임을 잠시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진행을 할 건데요. 여기 게임 모드가 지금 5가지가 나와 있는데 하나, 둘, 셋 요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피시토피아가 제일 반응이 좋았던 것 같고요. 길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게임이긴 한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5분만 진행을 하고요. 여기 게임 화면에 들어오면 우선 게임 지속 시간을 정할 수 있고요.
아까는 에너지였는데 지금은 미끼예요. 이제 물고기를 많이 낚는 건데요. 물고기 하나당 하나의 미끼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미끼를 한 문제당 10개씩 줘버리면 학생들이 문제를 안 풀고 계속 고기만 잡겠죠. 그래서 저는 적당히 학생들이랑 할 때는 보통 2개를 주는데 선생님들이랑 하니까 5개나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떨어진 거 주워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시작을 해볼게요. 들어오시면 좀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까도 느꼈는데 김kit이 좀 저희 집에서 많이 느리게 움직여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링크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아까처럼 휴대폰 또는 여기 링크로 접속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드린 링크로 들어오셔야 돼요. 선생님들 아까랑 게임 방법이 다릅니다. 움직이는 건 동일하고요. 저희의 목표는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팔아서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진행을 할 때 아이템을 사서 더 좋은 낚싯대를 살 수도 있고 더 좋은 가방을 사서 물고기를 많이 실을 수도 있고 또 더 좋은 물고기가 잡히는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접속을 하시면 가운데 부분에 여기, 여기 이런 앤서 퀘스천 화면이 있어요. 여기에 들어오시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풀어서 모으시고 그런 다음에 움직여서 어디에 가면은 물이 있어요. 그 물에 가가지고 고기를 잡아주시고 그 잡은 고기를 모아서 왼쪽 아래에 셀 스테이션이 있어요. 거기에 파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못 들어오신 분 있다면 늦게라도 들어와 주세요. 이 게임의 장점. 교사도 같이 할 수 있다.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은 휴대폰으로 하고 저는 노트북으로 하고 있으면 학생들이 막 화를 내요. 선생님만 좋은 템을 쓴다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 한번 이겨봐라 하면서 같이 게임을 즐기곤 합니다. 네, 근데 여기 가운데로 모여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만들어주신 문제고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반복해서 나올 텐데 잘 모아서 낚시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물가 중에 가짜 물가가 있어서 호수처럼 되어 있는 이런 데에 가가지고 미끼를 던지고 고기를 잡아주시면 돼요. 네. 바로 하자마자 10달러짜리가 잡혔어요. 이렇게 계속 고기를 잡아주시면 되는데 고기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오늘 왜 이렇게 고기가 잘 잡히죠? 보통 이런 데서는 1달러짜리만 나오는데 네. 운이 다 했나 봅니다. 그러면 왼쪽 아래에 가서 잡을 만큼 잡았다. 처음엔 5개씩밖에 못 잡거든요. 그래서 세일스테이션 왼쪽 아래로 와서 쭉 팔아주시면 내가 가진 금액이 돈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이 돈으로는 뭘 하면 좋으냐? 계속 돈을 모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이템을 사셔도 좋습니다. 왼쪽에 보면요. 퍼플 섬으로 가는 이런 티켓이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한 10달러밖에 못 모을 것 같기 때문에 여기에 가시면 더 좋은 물고기가 많이 잡힙니다. 비쌀수록 더 좋은 물고기가 많이 잡히겠죠? 1, 2, 3 선생님 아까도 빠르셨던데 이번에도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시네요. 또 기어샵 위로 올라가면요. 여기 가방을 늘릴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좋은 낚싯대 이런 것도 있고요. 오른쪽으로 가시면
빨리 움직이는 것들도 있고요. 빨리 잡히는 것도 있고요. 돈을 1.3배 버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시간이 이제 2분 30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 아이템을 사기엔 돈이 조금 부족하겠죠? 그래서 현재의 최선은 제 생각에는 가방을 사거나 아니면 퍼플 섬에 가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퍼플 섬에 가셔도 셀 스테이션은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돌아와야 돼요. 저는 렉이 걸려가지고 팔리지를 않아요. 열심히 잡았는데 너무 억울한 상황입니다. 드디어 팔렸어요. 16캐시. 과감히 퍼플 섬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많이 잡고 비싼 걸 많이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마지막에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비싼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에 비해 비싼 거는 살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게임이죠. 선생님들 30초 남았기 때문에 멀리 계신 분들은 얼른 와서 셀 스테이션에 가서 물고기를 파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또 빨리 가야 되는데. 네, 선생님들 아래쪽은 내가 여태까지 잡은 물고기를 보여주는 곳이라서요. 안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래쪽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네, 게임이 끝났습니다. 이번엔 과연 누가 우승을 했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아니, 1, 2, 3 선생님이 굉장히 게임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1, 2, 3 선생님 축하드리고요. 유정 선생님 2등, 현슬 선생님 3등,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벌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하면서 학생들이 반복적으로 학습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백투 로비해서 다시 화면으로 돌아오면은 학생들과 귀여운 단체 사진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러면은 이렇게 캡처 해가지고 얘들아 V 하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선생님 주위로 모여요. 그러면은 한번 캡처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단체 사진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이따 톡방에 공유해 드릴게요. 자, 이제 여긴 나오셔도 됩니다. 몇 가지 더 보여드리자면, 이제 저만 캐릭터 달랐었잖아요. 선생님들도 이제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캐릭터를 쓰실 수가 있는데요. 락커에 들어가면 저는 이미 뽑기를 많이 해가지고 캐릭터가 많아요. 그래서 아직 아무것도 없으신 선생님들은 샵에 들어가서 여기 팩이 있어요. 그러면은 원하는 팩을 누르고, 지금 저희가 210원이 있는데 30원을 들여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를. 엄청 게임적인 요소가 많죠. 네, 타지마할이 뽑혔습니다. 나름 레어한 게 나왔는데, 전 이제 다음 플레이부터는 타지마할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여기까지가 김킷에 대한 거였고요. 혹시 김킷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 더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다면 빠르게 나머지 제가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던 것들을 추천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보드게임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도블이라는 보드게임이 있어요. 단순하게도 해서 유치원생들부터 다 할 수 있는 게임인데 그걸 수업용으로도 선생님들이 많이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보드게임을 만들고 싶다 하면 이 두 가지 사이트 비슷한데요. 결과물은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사진을 와르륵 넣어서
미리 넣어놨어요. 안 되네요, 지금은. 여기에 사진을 와르륵 넣어가지고, 이게 만약에 사진이라고 치면요. 얘를 PDF 파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과물은 어떻게 나오냐면요. 아이고, 이게 아닌데. 네. 요런, 혹시 보이시나요? 도ብል 화면? 네, 감사합니다. 이게 도블 라이크 제너레이터로 만든 거고요. 근데 이렇게 흰색 배경이 있는 걸로 했더니 네모칸이 떠가지고 좀 아쉬웠고요. 사각 버전으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위에 있는 거는. 근데 사각형이 사실 자를 때 편해가지고 전 이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블을 쉽게 만들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런 다음에 정말 제가 얼마 전에 발견한 좋은 사이트인데 아이스크림 초등 선생님들 많이 아시죠? 많이 활용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아이스크림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원래 썼었던 거는 이 윗지라는 건데요. 윗지에 들어오면 다양한 게임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회원가입 안 하고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내가 만들려면 회원가입을 해야 되지만 라이브러리에 선생님들이 만들어 놓은 거를 가지고 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지금 보이는 걸로 딱 눌러볼게요. 이게 교실 환경에서는 굉장히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여기 시작하기 누르고, 선생님들 한번 맞춰보세요. 여름 하면 생각나는 거는, 요건 에어컨 이러겠죠, 학생들이. 그러면 에어컨 정답 이렇게 하면서 보여주고, 수박 하면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걸 만드는 게 진짜 쉬워요. 그리고 심지어는 만들지 않아도 금방 이렇게 선생님들이 만들어 두신 걸로 할 수가 있어서, 뭐 부분 퀴즈 이것도 굉장히 재밌거든요. 단어가 빠르게 막 지나갑니다. 그러면은 그걸 맞히는 거예요. 네, 방금 뭐가 지나간 것 같은데? 잘 모르겠죠? 네. 잘 모르겠으면 조금 이렇게 해서 느리게 보고 또 정답이 맞으면은 이렇게 보여주고 하는 단순한 게임들을 많이 만들 수 있어서 뭐 인물 맞히기라든지 아니면은 이상형 월드컵, 다른 그림 찾기 다양하게 할 수 있고 학생들 개개인의 휴대폰에서도 할 수 있어서 좋은 프로그램이라서 추천해 드리고요. 정말 마지막으로 여기 아이스크림에 들어오시면 툴킷이라고 있어요. 툴킷 많이들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 선생님들은. 그리고 초등학교 교대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인증을 하면 선생님들이랑 동일한 권한을 주신대요. 그래서 뭐든지 활용을 할 수 있는데 현재 사범대나 교육대학원에 계신 분들은 전체 기능을 활용을 하실 수는 없고 일부 기능만 활용할 수 있는데 그 일부 기능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툴킷에 들어와서 디지털 교부 모음을 눌러주시면 다양한 학습 도구가 떠요. 저희가 말하는 온갖 에듀테크, 그 외에 또 외국 사이트들 이런 것들을 아이스크림에서 친절하게 연결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3학년 과학을 가르치고 싶어. 과학은 안 만들어져 있네요. 사회를 하고 싶어 하면은 이렇게 어떤 도구를 쓰면 좋은지 추천을 해줍니다. 수학 도구, 영어 도구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음악 선생님들도 여기 꽤 많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음악 학습 게임이 이거 피아노 치는 게 만들어져 있어요. 리듬 게임처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 사이트에서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인공지능이나 뭐 코딩이나 아니면 게임 사이트들이 친절하게 안내가 되어 있어서 선생님들이 어떤 걸 쓰지? 뭔가 재밌는 걸 찾고 싶은데 어디서 찾지? 할 때 이 툴킷에서 디지털 도구 모음을 사용을 해주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요렇게가 제가 준비한 내용의 끝이고요. 여태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선생님들이 지금 선생님으로 일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아직 학생이신 선생님들도 있고 대학원에 진학하신 선생님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선생님들 제가 학교 다닐 때 생각하면은 이런 강의를 들을 생각을 전혀 못 했었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들으시는 게 정말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너무 잘 되실 것 같고, 궁금하신 점 있으면 이메일 또는 채팅창 또는 카톡방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연수 진행해주신 김민지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선생님들 한 10분 정도 쉬시고 화장실을 다녀오셨다가 이제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늦게 들어오신 선생님들은 제가 다시 채팅방에 출석 체크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출석 체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평안중에서 역사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최정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앞에 김민지 선생님 긴키 강의를 지난번에도 들었었는데 이번에 또 게임하면서 들으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번에는 게이미피케이션이 아니어가지고 선생님들께서 조금 내용 위주로 연수를 좀 들으실 것 같아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에듀테크 교사 연구회에서는 콘텐츠 제작팀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뭐 원주에서 이제 에듀테크 관련해서 연수 같은 걸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로 5년차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 선생님들께서 그동안 이제 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에듀테크 관련해서 실제로 교과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보실 예정이시잖아요. 이번에는 선생님들이 조금 더 가까운 미래에 임용고시를 준비할 때 좀 활용하면은 시간도 단축되고 준비하기 훨씬 더 편리한 방법을, 에듀테크 활용한 방법을 이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준비를 하면서 했던 기억들이 많이 남아있기도 하고, 또 올해 새로 합격하신 따끈따끈한 신규 선생님의 자문을 받아서 이번에 연수 내용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용 면접 준비가 아예 처음이신 선생님들은 이제 1차 필기시험 치고 나서 면접 준비를 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연수를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연수 내용은요, 임용 면접에 도대체 에듀테크를 어떻게 써먹을 수가 있는지, 그리고, 간단하게 임용 면접이 어떤 성향인지를 말씀드리고 나서, 대표적인 사례로 클로바노트, 릴리스 AI, 그리고 챗봇 AI,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좀 이미 선생님들이 많이 익숙하신 프로그램 드릴 건데요. 임용 준비할 때도 써먹을 수 있다는 거 소개해 드린다는 느낌으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아예 임용 면접을 혹시 준비를 아예 안 해 보신 선생님들이 계시다면은 아까 출석 체크란 보니까 아직 대학교 재학생이신 선생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아예 면접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편한 마음으로 채팅창에다가 한 번씩만 좀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꽤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임용 면접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크게 구상형과 즉답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차 합격한 사람들은 2차 준비를 할 때 이 두 가지 유형의 문제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먼저 구상형 문제는 문제지를 미리 받아서 이제 답변실 말고 따로 구상실에서 주어진 시간 동안 답변을 구상하고 답변실로 이동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방식이고요. 즉답형은 답변실에서 즉각적으로 답변을 준비해서 대답해야 되는 유형입니다. 중등 같은 경우에는 구상실에서 이제 즉답형 문제로 나오는 제시문을 미리 주는 경우도 있는데, 초등 같은 경우에는 문제 상황 제시문 같은 것도 아예 제시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선생님들이 답변을 어떻게 구성할지, 그리고 제한 시간 없이 이제 시간 제한 안에 이제 문제를 구성하지 않고 문제를 딱 받아봤을 때 즉각적으로 답을 만들어서 답변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훈련하는 게 이제 2차 임용 준비의 핵심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최근 10년 동안의 임용 면접 내용 기출들을 살펴보면은 평가원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교사로서의 적성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험생들이 어떤 교직관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교사로서 갖추어야 되는 인격적인 면들이 갖추어져 있는지, 그리고 교사로서 갖추어야 되는 소양도 이제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면접에서 물어보겠다고 하는 게 임용 면접의 특징이고요. 최근에는 평가원에서 이런 것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는 그 지역의 교육 정책, 이거를 시책이라고 부르는데 그 교육 시책 내용도 알고 있는지 내용 확인 차원에서 면접을 보는 지역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이나 경기가 그렇고요. 저는 강원도인데 강원도도 올해부터는 평가원으로 바뀌었지만 제가 합격했을 때에는 교육 시책을 외워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선생님들하고 이제 면접 준비를 같이 하기도 했었거든요. 경북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 올해 25년 합격한 선생님들까지만 평가원 문제고, 이제 26년 임용부터는 교육 시책을 물어보겠다고 해서 관련된 준비들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준비할 때 선생님들께서 좀 많이 막막하실 것 같아가지고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준비하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말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1차 시험, 필기시험 준비할 때는 전공 시험이다 보니까 이제 뭐 개론서만 읽으면 되고 아니면은 뭐 기껏 말하는 거라고 해봤자
이제 스터디하는 선생님들하고 같이 인출해보는 정도로 끝이잖아요. 근데 앞에 나왔던 적성, 교직관, 인격, 소양 같은 내용들은 상당히 전공에 비해서는 좀 주관적인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주어진 문제를 딱 처음 받아보고 답변해보라고 했을 때 버벅거리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주어진 상황을 녹여내면서 주관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연계해서 답변을 할 것인가. 그리고 정해진 시간 안에 말만 많이 한다고 합격하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내용에 대한 대답을 잘 해줘야 하거든요. 면접관들이 들었을 때 주장이나 근거를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는가, 이거를 많이 말을 해보면서 연습을 하셔야 면접에서 당황하지 않고 점수를 챙겨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양한 답들도 준비를 해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대체로 답변이 비슷비슷한 경우가 많다 보니까 면접관들이 크게 임팩트를 못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에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 지식을 바탕으로 선생님들만의 교육적 관점이 드러나게 답을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답변을 하려면 그냥 생각만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면접과 관련된 내용 지식도 당연히 뭐 숙지를 하고 계셔야겠지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교육과 관련된 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교육 주제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선생님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평상시에 내용 정리를 해둔다면은 면접 준비를 할 때 크게 당황하지 않고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면접을 준비를 할 때 대체로 이런 방향에 맞추어서 준비를 했는데 혼자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장의존형 인간이었거든요. 장독립형이 아니어서 꼭 스터디를 해야 제가 좀 면접이 잘 될 것 같아서 스터디를 구성을 해 봤었습니다. 저는 이제 코로나 때 스터디를 준비해야 되다 보니까 오프라인, 온라인을 같이 병행을 했었는데 이게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도 최근에도 한마음 교사 카페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스터디를 많이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번에 합격하신 선생님도 둘 다 병행을 하면서 스터디를 했다고 해서 제가 합격했을 때부터 이 방향은 크게 바뀌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선배들끼리 들리는 말로는 면접관 분들 중에서 좀 날카롭게 생기신 분들이 이제 포스를 딱 잡고 눈을 마주치면은 그 수험생들이 당황해서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들려가지고 저는 일부러 밴드를 만들 때 제가 알고 있는 가장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신세계 전 회장, 이명희 전 회장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이분 배경화면은 맨날 보면서 이런 선생님을 면접관으로 만나도 절대 당황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했던 게 기억이 나서 가져와 봤고요. 오프라인은 이러한 이렇게 생기신 면접관 분들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실전처럼 답변을 하는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성실에서 답변을 준비하고 이제 문 열고 면접관들한테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실제로 제한 시간 안에 문제를 풀고 면접관들한테 시선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이제 대답을 할 때 나의 버릇 같은 것들을 위주로 연습하는 게 오프라인 스터디였다면 온라인 스터디에서는 아무래도 오프라인은 만나는 선생님들이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답변 피드백에 좀 한계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온라인 스터디에서 최대한 많은 피드백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접을 준비하실 때에는 동교과 선생님들만 구성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교과 선생님들과 온라인 스터디를 같이 하면서 최대한 많은 답변을 받아보려고 했었고요. 그때 받았던 답변들을 취합해서 저만의 맞는 틀을 만드는 게 제 온라인 스터디의 방향이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실제로 제가 밴드 스터디를 운영하면서 면접할 때 올렸던 자료들인데요. 보면은 이제 서울 기출문제 풀었던 녹음 파일 올려놓고 이제 문제 풀었을 때 구상했던 내용들을 제가 직접 썼던 거를 사진으로 찍어서 이렇게 올렸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저는 느꼈던 게 스터디 준비하는데도 시간을 좀 줄이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다른 스터디원들이 좀 보기에 편한 방식은 사실 타이핑을 직접 쳐가지고 대본을 넘겨주는 건데 제가 그렇게까지 하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제가 직접 자필로 구상 적어놨던 거를 올렸었고 다른 스터디원 선생님도 본인이 직접 이렇게 적으신 거를 찍어서 올려주셨는데 어차피 구상을 직접 자필로 쓰는 거는 원래 하는 거지만 스터디원들의 목적은 이제 피드백을 해주는 거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직접 써놓은 메모장을 봤었을 때는 조금
보기가 힘들기는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요거구나, 이거에 대한 게 이거구나, 이걸 제가 일일이 연결해서 봐야 되다 보니까 보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좀 이해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에듀테크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걸 활용해서 스터디를 좀 준비하는 시간을 줄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신규 교사 선생님한테 물어봐가지고 좀 답변을 좀 내용을 좀 구성을 해봤었고요. 그리고 내가 내놓은 답변은 사실 거의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다양한 답변을 만들어 놔야 나중에 어떤 상황이 제시문으로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답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면접의 만능 틀은 사실 나만의 교직관이에요. 면접의 핵심은 내가 어떤 교사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잘 정립을 하고 계셔야 어떤 주어진 상황에 이제 만난다 하더라도 그 교직관에 맞추어서 답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일관적이고 획일적인 답변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말을 많이 하면서 교직관을 만드는 거는 당연하지만 이걸 누군가가 좀 빨리빨리 정리를 해주면서 최정원, 너는 이런 선생님이야. 너는 좀 이런 걸 중시하는 선생님인 것 같아. 이거를 좀 빨리 만들어 준다면은 제가 이거에 맞추어서 답변을 준비하기가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최근 선생님들도 합격하신 분들 물어보니까 최근에도 스터디는 편리할 것, 그리고 다양한 내용이 나올 것, 이런 방향으로 좀 스터디를 추구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편리함, 다양성 둘 다 추구할 수 있는 에듀테크로 이제 첫 번째 클로바 노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선생님들 대학생 분들이 많으시니까 수업 들으시면서 수강하시면서 쓰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써보신 선생님들 계신다면은 채팅창에 이라고 한 번씩 이제 쳐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저는 이제 교수님 수업을 들을 때 이제 녹음을 켜놓고 들었었는데 일일이 녹음을 들으면서 내용을 복습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듣는데 시간도 조금 오래 걸렸었는데 최근에는 클로바 노트가 나오면서 대학생 분들도 되게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큰 장점은 녹음하는 음성을 텍스트로 바꿔주는 게 가장 큰 기능일 것이고요. 또 제가 해보면서 느꼈던 게 클로바 노트를 켜서 녹음하는 것만 되는 게 아니라 제가 기존 아이폰이나 갤럭시 어플에 녹음해놨던 파일들도 업로드를 하면은 대본을 만들어주는 게 제가 봤을 땐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화면은 제가 실제로 예전에 제 밴드에 올려놨던 자료를 다운받아서 녹음 파일을 올려놨던 거고요. 요 밑에는 제가 최근에도 업무하면서 회의할 때 회의록 작성하기 좀 편하라고 클로바 노트 켜놓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요런 것들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간단하게 보면서 선생님들께서 아시는 클로바 노트의 기능들이 면접에서는 어떻게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연수 전에 선생님들께 제가 면접 문제를 실제로 적용해 보면서 에듀테크 쓰는 방법을 보여드린다고 했었는데 혹시 파일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실까 봐 제가 채팅창에 다시 한 번 더 파일을 올려드릴게요. 내용을 알고 계신 상태에서 이거를 클로바 노트로 썼을 때 이런 답변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면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조금 더 좋으실 것 같아가지고요. 이거는 19년도 평가원에서 나온 기출 문제거든요. 근데 올해 면접 문제를 보면은 이 19년도 구상형 1번 문제랑 유사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요거 보시고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내용을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간단하게 뭐 그냥 이런 거 있구나 정도만 봐두시고 구상형 1번 문제만 한 시간을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선생님들께서 보시고 답변해야 되는 내용들 뭐가 있는지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1분 정도 읽는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선생님들 혹시 덜 읽으셨다면은 이제 채팅창에 3 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없으시다면 제가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해볼게요. 구상형 1번 문제에서의 핵심은요, 주어진 상황에서 문제점을 두 가지 찾을 것, 그리고 이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교사가 즉각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방안을 각각 한 가지씩 말할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번 2025년도의 기출문제를 보면은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이제 요게 다른 합격하신 선생님께서 복귀하신 면접 문제 내용이거든요. 이게 2025학년도 임용 2차 면접 문제 내용인데 여기도 보면은 민수와 학급의 문제점, 이제 교실 상황에서의 문제점을 각각 하나씩 말하고 담임교사로서의 지도 방안을 각각 한 가지씩 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요 내용과 요게 내용이 똑같지는 않지만 답변을 해야 되는 방향이나 구조는 거의 흡사한 방향으로 지금 기출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1차 전공 문제 기출의 중요성인 것처럼, 기출이 중요한 것처럼 면접도 기출을 반드시 풀어봐야 되는 게 여기서 느껴지고 있는 거거든요. 자, 요거 숙지한 상태에서 제가 클로바 노트에 직접 올려뒀던 것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구상형 2번 문제는 이제 환경도 통일하고 나서 환경도에 정보 신청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였고요. 구상형 3번은 학교 교육을 교사가 해야 되는지, 인간이 해야 되는지, 로봇이 해야 되는지, 이거를 자기 교육관과 맞추어서 말할 것. 그리고 동료 교사와의 관계, 요런 게 19년도 문제였습니다. 자, 클로바 노트 내용을 들어가 보면은요, 제가 직접 넣어 놓은 내용이거든요. 자, 보면은 느껴지는 게 일단 가장 첫 번째로는요, 파일을 넣어두면은 대본으로 텍스트를 만들어서 제공해 준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요 내용을 공유를 했을 때 스터디원들은 음성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요 대본만 보고도 충분히 피드백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저는 요 키워드가 선생님들이 만능 틀을 만들 때 되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 만능 틀은요, 요 주요 키워드들은 제가 이 음성 파일 전체에서 답변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AI가 학습을 해서 제가 좀 많이 강조하는 내용이나 아니면은 주로 많이 반복되었던 단어들을 얘가 키워드로 제시를 해주는 건데 이게 선생님들이 주로 많이 쓰는 단어들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은 나는 이런 걸 중시하는 교사구나 라는 그 만능 틀이 조금 개념이 빨리 잡힙니다. 저는 그래서 요 주요 키워드들만 보고서도 저의 교육관이 어떤 건지를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는 요걸 반드시 다 쓸 필요는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동료 교사와의 관계를 좀 중시하는 협력적인 업무, 업무 공간을 좀 중시하는 교사다. 그리고 학생들과의 소통도 되게 강조한다. 교사와의 소통, 학생들과의 소통을 좀 강조하는 교사다. 그리고 교수법에 대해서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게 교사로서 갖춰야 되는 자질이라고 본다. 학생이 문제 행동을 할 때는 제지할 줄 알아야 되고,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하는데 이게 상형이 발음을 얘가 이렇게 상형이라고 좀 인식을 한 것 같아요. 학습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교실 상황을 만들어주는 교사가 되었으면 한다. 저는 주로 스터디를 할 때 저는 이런 교사라고 생각을 하고 답변을 구성을 했었는데 녹음을 했을 때도 클로바 노트가 대체로 제가 생각했던 저의 교사의 자질, 제가 생각하는 교사관에 맞추어서 키워드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많이 해보셔서 교사관을 이미 좀 정립을 하신 선생님들은 참고로만 해주시면 좋은데 아예 면접 준비가 처음이신 선생님들이라면은 선생님들만의 맞는 틀을 만드는 시간을 요것만으로도 충분히 단축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으로는 하이라이트 기능인데요. 면접을 할 때 가장 핵심적인 거는 들었을 때 선생님들의 답변이 면접관한테 탁탁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 이제 문제점 두 가지 말할 거야. 나 이제 이 문제점에 대해서 대처 방안도 한 가지씩 말할 거야. 라는 가지수가 면접관들에게 잘 들리도록 답변을 구성을 제가 해서 답변을 했었는데 스크립트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시된 상황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문제점은
두 학생의 문제 행동에 대해선 교사가 수시로 제지를 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교사의 제시나 말로 타이르는 것이 학생들의 행동 개선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실제로 답변을 들어보면은 제가 약간 같은 단어를 반복하면서 횡설수설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요 내용을 그대로 전달한다면 스터디원들이 보기에 약간 두서없어 보인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부분만 핵심적인 내용들만 이렇게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서 넘겨주면은 다른 선생님들이 보기에도 아, 이 선생님은 답변을 이렇게 구상을 했구나 하고 한눈에 파악이 가능할 거고요. 이제 직접 여러분들이 면접 끝나고 나서 면접 연습하고 나서 복귀를 하실 때에도 요 부분 표시되어 있는 거 위주로만 복귀를 해 보신다면은 조금 복귀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내용을 바탕으로 선생님들이 직접 자필로 정리해 두신 부상 용지랑 비교해 본다면은 이제 면접을 할 때 내가 주로 어느 구간에서 좀 단어를 반복을 하는지 아니면은 구상용지에 나와 있는 내용과 답변 실제로 말한 내용이 좀 차이가 있다면 내가 왜 이걸 다르게 말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저는 보면서 마음에 들었던 게 이 하이라이트 해놨던 구간을 네, 표시해 둔 게 이 음성 파일 전체 요 시간대로도 표시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만 돌려보는 것도 저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선생님들이 실제로 답변 구조화할 때 필요할 것 같아서 소개를 해 드리려고 했습니다. 옆에 나오는 주요 주제 부분은 답변 내용 전체를 얘가 학습하고 나서 이제 주로 이제 어떤 주제에 맞추어서 답변을 했는지 주제를 도출을 한 건데 이것도 주요 키워드들과 함께 선생님들이 많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주제들이 선생님들의 교직관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수업 흐름을 방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이니까 그냥 넘기고 두 번째 구절을 보고, 아, 나는 교사로서 당연히 봉사하는 정신을 갖추고 있는 게 교사가 가져야 되는 자질이구나. 그리고 학생들에게 학교 교육에서 해야 되는 기능이 인성교육을 되게 중요시 여기고 있구나. 선생님이 각자 본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을 이 주요 주제를 가지고도 좀 참고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할 일은 사실 회의할 때 쓰는 기능이잖아요. 요 내용, 녹음 내용 전체를 바탕으로 다음에 회의를 한다면 이런 주제를 가지고 회의해보세요 라는 뜻이어서 저는 학교 컨설팅 갔을 때 2차 면담에서 요걸 좀 많이 활용을 하는데 선생님들께서는 면접을 준비하실 때 요 다음 주제를 가지고 문제를 변형해 보는데 참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요거를 언제 써봤냐면 챗GPT한테 기출문제 변형해서 만들어 달라고 할 때 요 주제에 맞추어서 제시문을 새로 만들고 문제도 다시 만들어줘 라고 하니까 꽤 괜찮은 문제들을 많이 만들어 주더라고요. 이따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단락별 요약 부분을 보면은 구간별로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얘가 또 정리를 해가지고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거 보면은 구상형 2번 문제랑 3번 문제를 합쳐서 얘가 이렇게 교사의 봉사정신이 주요 주제라고 적어 놓은 게 보일 겁니다. 요런 거는 제가 클로버 노트 써보면서 좋았던 게 제가 마음에 안 들면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거는 구성형 2번, 3번이 합쳐진 거다 보니까 교사의 봉사정신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요 문제를 보면은 이제 전보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자기의 교육관에 맞추어서 답변을 하라는 거였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 전보 신청을 할 거다. 왜냐면은 남북한이 단기간에 조화를 이루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환경도로 정보 신청을 해서 문화나 교육적으로 통합을 이루는 역할을 하고 싶다. 나는 이게 교사로서 가져야 되는 봉사정신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구성을 했던 게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봉사정신은 괜찮은데 구상형 3번 문제를 보면은 인간과 로봇 중에 누가 학교 수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이거는 사실 봉사정신이랑은 관련이 없는 주제잖아요. 요 부분은 제가 수정을 하면 돼요. 요 부분 제가 따로 키워드를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또 표시를 해놨는데요. 저는 당연히
로봇이나 인간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 저희는 당연히 저희가 사람이니까 인간이 학교 교육을 담당해야 된다고 답변을 하는 게 맞을 거잖아요. 왜 그러면 인간이 로봇과 다른 교육을 할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 됩니다. 저는 여기서 소통을 통해서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기계와의 소통에서는 이제 기계는 나의 대화, 내가 말하는 내용에만 의존해서 답변을 하지만 인간의 소통은 비언어적인 소통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비언어적 교수로도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인간은 학교 교육을 할 때 로봇보다 훨씬 더 뛰어난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교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저도 여기를 구조화할 때 교사의 봉사정신, 그리고 저는 대체로 이 부분을 볼 때 뒷부분에 동료 교사와의 관계도 보니까 저는 주로 소통을 강조하는 게 많이 보여요. 저는 동료 교사들과 소통을 굉장히 강조하는 교사입니다. 그래서, 교사의 자질로는 봉사정신만 있는 게 아니라 학생, 그리고 동료 교사와 소통하는 교사다. 요렇게 정리를 해서 요 부분을 스터디원들한테 넘겨주거나 또는 제가 따로 이 부분을 취합해 두면은 내가 어떤 선생님인지 빨리 파악을 하는 게 가능하겠죠. 자, 요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키워드들이나 주제를 도출하기 쉬웠고, 그리고 요약 정리뿐만 아니라 마음에 안 드는 내용들은 쉽게 수정까지 가능했던 게 클로버 노트의 장점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릴리스 AI인데요. 요거는 실제로 조별 과제 하시는 선생님들 아니면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조사해서 모둠별로 이제 협력 중심의 과제를 중, 어, 통해서 수행평가하시는 선생님들이 릴리스 AI를 가지고 애들하고 수업을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유튜브 영상을 정리해 주는 거거든요. 저는 면접 준비를 하면서 느꼈던 게 아까 나왔던 그런 저의 만능 틀뿐만 아니라 이거에 살을 조금 더 덧붙여서 남들과 다른 차별화된 답변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평가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EBS에 있는 교육 다큐 같은 것들을 많이 보셨다고 했고요. 저처럼 교육 시책 같은 거를 외워야 하는 지역에서는 그 지역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를 보고 이제 교육 사례 같은 걸 많이 파악을 했었는데 대체로 영상도 너무 많고 또 자료도 너무 길다 보니까 이걸 저희가 집중해서 보기는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릴리스 AI를 통해서 이 영상에서 말하는 주요 키워드나 주제를 또 도출을 하고 또 요약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클로버 노트와 유사한 장점이었습니다. 실제로 해보면 느꼈던 게요. 영상 그 URL을 집어넣기만 하면은 얘가 이거를 학습을 해서 타임라인별로 요약을 해주거든요. 요거 선생님들이 직접 해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링크 한번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직접 들어가셔서요. 어떤 거 영상을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냐면 EBS 다큐 프라임 다시 학교라는 영상들 그 채널 목록이거든요. 이 중에서 선생님들께서 마음에 드는 영상 아무거나 하나만 골라가지고 주소 복사해서 이제 영상 요약 정리하는 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보시고, 이제 요 기능이 실제로 면접 준비할 때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지 선생님들도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한번 정리해 보는데 1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선생님들. 영상 요약 정리까지 다 끝났다면 채팅창에 3이라고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로그인을 해야 돼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로그인은 뭐 네이버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갖고 계신 구글 계정으로도 충분히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요거 유료 아니고 무료로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로그인해서 이제 완료가 되시면 채팅창에 3이라고 입력해 주세요. 네, 김보람 선생님 1등이십니다. 혹시 이거 한번 써보신 적 있으실까요, 선생님? 처음 쓰시는데 되게 빨리 쓰셨네요. 아유, 네, 오정원 선생님께서도 이제 두 번째로 해 주셨고요. 지금 로그인이 아마 시간이 조금 걸리실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실제로 작년에 개념 기반 탐구학습 수행평가로 준비를 하면서 애들한테 영상 정리하는 용도로도 가르쳐 줬었고, 제가 직접 써먹었던 건 언제 써먹었냐면, 제가 겨울, 계절 학기마다 대학원을 가거든요. 대학원에서 자료 정리를 할 때 영상을 보는 게 너무 귀찮아서 이거를 가지고 요약 정리해서 자료를 정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원래 잘 쓰시는 분들은 많이 쓰시는데 아직 생소한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몰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들 많이 이제 완료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시범 삼아 보여드리고 이제 기능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 학생 문해력 교육과 관련된 영상을 얘한테 학습을 시켰습니다. 해보니까 저는 좋았던 게 타임라인별로 요약이 됐었고요. 그리고 가장 크게 어떤 주제인지 대주제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좋았어요. 또 요렇게 표시해서 스크랩할 수도 있었고 이게 얘가 말하는 게 사실 거짓말일 수도 있잖아요. 챗GPT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요 내용이 어디서 나온 내용인지도 출처를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각화된 자료를 보여주는 것도 있고요. 시간대별로 어떤 내용에 맞추어서 내용이 나오고 있는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써보면서 마음에 들었던 게 최근에는 학생 중심 교육이 좀 강조되고 있구나. 근데 너무 활동 중심 수업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서 교육 불평등 또는 학업 성취도 저하 문제도 많이 나오고 있구나. 그래서 창의력성 교육뿐만 아니라 자기 표현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해보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최근에는 이런 것들을 학교 교육에서 좀 강조하는 추세구나 빠르게 파악을 했었고요. 이게 저는 요 기능을 알기 전에 실제로 제가 면접을 준비했었을 때는 오프라인 스터디 오가는 길에 지하철에서 이 영상을 보면서 갔었어요. 근데 말을 연습하기도 바쁘고 시책을 외우기도 바쁜데 영상까지 보니까 진짜 그때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훨씬 더 준비하는 데 시간이 단축될 것 같아요. 자, 요걸로 한 번 더 정리해서 내용을 보여드리자면은 내가 보기 편한 방식으로 템플릿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간대별로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게 좋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봤다면은 다른 선생님들께서는 대본식으로 보거나 아니면은 약간 시각화된 자료로 만들어 주거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좀 마음에 든다. 그래서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해서 볼 수가 있고요. 위에 나오는 요 샵 문해력, 샵 독해력, 샵 학스테더 이런 것들도 사실 아까 클로버 노트에서 나왔던 그 핵심 키워드들이랑 같은 기능이겠죠. 그래서 보면서 요즘은 학교 교육에서 아이들의 문해력 문제, 그리고 지문을 읽는 독해력 문제, 학습 태도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교육 문제로 좀 많이 강조하고 있겠구나. 그러면 이게 교실에서 문제 상황으로 제시문으로 나올 수도 있겠다. 또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용 정리해 놓은 거 보니까 저는 이 문구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내가 뭔가 답변으로 실제로 이런 말을 하면은 면접관들이, 저 사람 되게 좀 답변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 거예요.
아이들이 모르는 단어가 많아서 문장과 문제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또 글의 핵심보다는 부수적인 정보나 책의 여백의 시선이 머무는 게 보입니다. 따라서 아이들은 이제 주로 최근에 글에 집중하지 못하는 초보 독자의 모습을 보이는 게 학교에서 나오는 교육 문제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문제가 나왔냐면은 평소에 글을 읽는 습관이 아이들은 이제 제대로 훈련이 되지 않았고 또 책보다는 스마트폰이나 게임의 시간을 훨씬 더 많이 할애하기 때문에 책을 익숙하지 않아서 이제 문해력 문제가 생겼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답변을 연습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따로 스크립트 해서 이제 선생님들만의 만능 틀로 정리를 해도 좋고요. 그리고 각 줄을 눌러보면은 원문을 직접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영상에 그 대본이 자막이 이제 잘 만들어져 있는 영상 같은 경우에는 그 자막이 원문으로 나오더라고요. 요거 보면서 파악하기도 되게 좋았고요. 또 이제 정리돼 있는 부분 보다 보면은 이제 돋보기 버튼도 있을 거예요. 돋보기 눌러보면은 요 부분을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거나 더 쉽게 줄여주거나 아니면은 이미지를 새로 만들어서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자료로도 이제 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뭔가 조금 더 풀어서 만들어 놓으면은 면접 답변 만들 때 좀 필요하겠다 싶으면 더 자세히 눌러가지고 내용을 좀 길게 정리를 해도 좋을 것 같고요. 정리했던 내용들 PDF로 저장하면 선생님들 이제 오고 가시는 길에 굿노트 같은 걸로 패드로 혼자 보기도 편하고, 밴드 같은 데 업로드 해가지고, 이제 다른 스터디원들하고 영상 내용 공유할 수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내보내는 것도 이제 스터디 운영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보다 보면은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는 자료를 줄 때도 있어요. 영상 내용을 구조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맞추어서 답변을 연습하는 것도 면접 준비가 처음인 선생님들은 되게 빠르게 면접은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구나 방향을 잡기가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문제 상황으로 중학교 2학년 아이의 학습이 어려운 문제점을 찾아라. 그리고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교사의 역할을 답변해 보아라. 라는 게 만약에 문제였다면 이거에 맞추어서 대답하는 것만 연습해 보셔도 충분하다는 의미입니다. 어, 최근 중학교 2학년들 아이들은 이제 주로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학습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라고 만약에 답변을 한다면요. 첫 번째로는 아이들이 글 읽기와 사고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체로 텍스트를 읽었을 때 읽기와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대체로 이런 아이들은 글을 읽기 힘든 원인이 책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거나 책을 읽는 습관이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관심이 또 적어지는 이유는 최근에 디지털 기기나 게임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읽기 자료를 주면은 그 읽는 습관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뭐 이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교사들은 이제 다양한 수업이나 활동을 통해서 읽는 습관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 또 충분히 잠재력이 있는 아이들도 이제 지나치게 디지털에 좀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계속 체계적으로 읽기 자료를 주면서 이제 읽는 수준을 높여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뭐 아니면은 가정과 협력해서 읽는 습관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만들어도 좋겠지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이제 챗봇으로 선생님들만의 답변을 좀 확장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챗GPT나 리튼 같은 거는 선생님들이 좀 많이 써 보셨을 것 같아요. 저는 주로 대학원 과제 하면서도 좀 가끔 쓰는데 임용 준비를 할 때도 선생님들이 쓰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챗봇형 AI들은 주로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느냐? 첫 번째, 선생님들의 답변을 다양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직접 만든 만능 단어를 문제에 적용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얘한테 나는 이런 단어를 써서 답변을 만들고 싶은데 네가 한번 만들어줘 라고 하면은 실제로 그 단어를 써서 자연스럽게 답변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럼 그것도 선생님들이 참고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또 아까 같은 기출문제 같은 것들 녹음해서 이제 활용해보기 좋은 다음 주제들을 클로바 노트로 선생님들이 확인을 하셨잖아요. 그 주제를 얘네들한테 보여주면서 요 주제에 맞추어서 비슷한 형식의 문제로 바꿔줘라고 하면은 다양한 문제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실제로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들 보면은 평가원 출제 문제는 이미 문제가 많아서 괜찮은데, 이제 갑자기 이제 시책을 도입을 하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스터디를 할 때 선생님들이 문제를 만들어서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일일이 문제 만드는데 또 시간을 쓸 수는 없으니까 그럴 때 챗GPT 가지고 문제 만드는 시간을 줄여준다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스터디를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저는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19년도 이제 면접 문제를 얘한테 학습을 시키고 교원 임용시험 면접에 맞추어서 변형해줘. 제시문도 그대로 쓰지 말고 좀 다른 상황으로 수정해줘. 라고 하니까, 어, 문제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대로 긁기는 좀 약간 부적절한 것도 있기는 한데, 좀 참고로 쓰기는 괜찮았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은, 동료 교사와 소통 및 협업 문제로 이제 즉답형 문제를 좀 만들어 보겠다 하면서 만들어줬거든요. 주로 실제로 문제에서는 이런 교과 내용은 빠져 있어요. 빠지고, 신규 교사이다. 업무를 인수인계 받으면서 이전부터 운영되던 학년별 주제 탐구 프로젝트 수업을 함께 맡게 되었다. 그런데 같이 하게 된 선배 교사는 지금까지 해오고 있던 방식이 있으니까 그대로 따르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의견에 좀 부정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선배 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회의에서도 주로 다양한 의견을 묻기보다는 일방적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위주로 이제 회의가 진행이 되고 신규 교사인 당신에게는 의견을 제안할 기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신규 교사가 판단을 했을 때에는 학생들의 요구나 수업 흐름을 고려를 했을 때 기존의 수업 방식을 바꾸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동료 교사와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수업의 질을 높일지 요 상황을 제시해주고 문제를 주겠다고 합니다. 굉장히 그럴듯한 주제거든요. 단어만 조금씩 바꾸면은 실제로 스터디에 써먹기에도 괜찮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사로서 어떤 태도를 갖추어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소통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이제 실행 전략, 뭐 어떻게 수업을 운영할 건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수정하면 되겠죠, 이거는. 그래서 문제 하나 만드는데 5분도 걸리지 않고 수정만 하면서 스터디원들에게 양질의 문제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얘가 이제 임용 문제에 대해서 얘가 학습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추가로 이런 걸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챗GPT가 좀 제공을 해주기도 하거든요. 채점 기준으로 활용해 보기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뭐 학부모와 연계하는 방안 또는 이제 저는 학부모랑 연계하는 방안으로 이런 상황으로 제시를 해주기도 하고요. 저는 이거 써보니까 괜찮았던 게 제가 만들었던 만능 틀을 답변에 적용하기 어려울 때 답변을 만들어주는 게 꽤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주로 학급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는 미니 음악회를 하겠다, 미니 체육대회를 하겠다, 또는 이제 등하굣길에 아이들과 하이파이브 하기를 하겠다, 뭐 이런 거를 항상 정해놓고 답변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적용하기 힘든 문제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좀 생소한 상황이 제시문으로 나왔을 때 내 만능 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챗GPT를 통해서 도움을 좀 구해봐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자, 2-3 문제는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학급 회의를 할 때 평상시에 사이가 좋던 애들이 갑자기 사이가 안 좋아져가지고 서로 말도 안 하고 회의할 때 잘 참여하다가도 이제 아예 참여를 안 한다. 이 친구들의 관계를 개선하는 방법을 말해봐라가 이제 챗GPT가 만들어준 문제였습니다. 괜찮은 문제거든요. 자, 그래서 나는 여기다가 학급 미니 체육대회, 학급 미니 음악회를 학급 행사로 운영하겠다고 답하고 싶어. 어떻게 답변을 구성할 수 있어? 라고 하니까 요 두 개를 가지고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면 된다. 그리고 건강한 또래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장기적인 프로젝트 활동으로도 답변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거든요. 꽤 그럴듯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시간이 되신다면은 챗GPT 켜셔서요. 지금 화면 캡처가 되실까요? 안 되신다면 제가 캡처한 이미지를 보내드릴게요. 응? 이미지가? 그러니까 이게 2025년도 실제 구성형 문제를 이제 합격하신 선생님들께서 복기하셔서 만든 자료인데 이거를 챗GPT한테 이제 학습을 시켜주고 이제 비슷한 유형으로 교원 임용 시험 문제를 만들어줘라고 한번 해보시면은 선생님들이 어떤 식으로 스터디를 운영할 수 있을지 좀 대강 감이 잡히실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렇게 만들어준 거 이제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만약에 해서 문제가 좀 나왔다면은 채팅창에 4라고 입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조연솔 선생님, 문제를 만든 거를 저희한테 공유를 해주셨네요. 지훈과 학급의 문제점을 각각 한 가지씩 말하고, 그리고 담임 교사로서의 지도 방안을 한 가지씩 말하시오. 보니까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고, 처음엔 몰래 사용했으나 교사가 제재하지 않자 나중에 대놓고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실제로 구상형으로 나올 수 있는 교실에서의 문제점입니다. 실제로 또 교육 현장에서도 저렇게 몰래 핸드폰 하다가 걸리는 애들 있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답변 준비하시면서 어, 오정원 선생님, 네, 출제 의도와 정답 예시는 만들어 달라고 추가로 요구를 할 수도 있어요. 임용 문제에서 실제로 어떤 방향으로 출제하는지 좀 출제 의도를 함께 제시해줘. 아니면은 이제 모범 답안도 같이 제시해줘. 라고 추가로 질문하면은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요 챗GPT의 챗봇 같은 경우에는 학습하면 할수록 똑똑해지는 거잖아요. 선생님들이, 아니요, 안 끼워, 아니요, 괜찮습니다. 질문 충분합니다. 선생님들이 스터디 하면서 만들어 놨던 답변들, 뭐 그런 자료들을 얘한테 계속해서 학습시키면서 그때마다 문제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점점 더 똑똑해진 상태로 문제를 만들어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저는, 어, 신규 선생님한테 이거 주로 어떻게 썼는지를 물어봤었는데, 챗GPT한테 기출 면접 문제를 다 학습을 시켰대요. 그러면서 이거 요런 식으로 답변했어 하면서 답변까지 같이 보여주고, 변형해서 문제를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기출 기반으로 문제를 변형해서 만들어 주는 걸 되게 잘해주더라고 하더라고요. 선생님들께서는 아무래도 쌤들이 실제로 지금 쓰고 계시는 챗GPT 챗봇이 아직 그 자료들을 많이 학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규 선생님이 직접 만드셨던 그 챗봇보다는 아직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 A 학생의 등교 패턴. 등교 문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주제거든요. 이제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 실제로 교사가 되었을 때 아이들
지각하거나 등교를 거부하거나 그러다가 학업 중단까지 쓰게 되는 애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아이들 어떻게 지도할 건지 생각을 해보면은 실제로 교사가 되었을 때도 학생들을 지도할 때 조금 더 능숙하게 지도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짧게 이제 맛보기로 보여드리자면은 이거는 문제 만들 때 써먹는다기보다는 제가 심심해서 최근에 요즘 애들이 많이 쓰는 방식으로 또 챗봇을 써봤거든요. 최근에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학생들 또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자기 고민을 주변에 친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런 챗GPT나 자기들이 써먹기 좋은 리튼 같은 데다가 물어보면서 고민을 해결하려고 하는 애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대요. 저희 반에도 그런 애가 있었거든요. 이번 3월에 애하고 학생 상담을 하는 동안에 자기가 친구 관계 고민이 있어가지고 이런 거 물어봤는데 챗GPT가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하는데 그 답변이 생각보다 괜찮아가지고 저도 중학생에 살짝 빙의를 해가지고 해봤는데 꽤 재밌는 답변이 나와서 선생님들이 나중에 학생 지도 하실 때도 써먹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얘한테 너는 지금부터 중학생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 얘한테 고민 상담을 하는 중학생인 것처럼 답변을 해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왜 반말해? 존댓말해? 막 이러다가 아니야 다시 반말해 장난스럽게 말해줘 라고 하니까 진짜 친구처럼 답변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민, 제가 진짜 학생 지도하면서 그 친구가 저한테 고민 털어놨던 내용을 얘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이 내놓는 답변이랑 제가 실제로 담임으로서 아이에게 내놓았던 답변이랑 좀 어떤 차이가 있을까를 좀 비교해 보면서 좀 알아보려고 해봤는데 내용이 뭐였냐면은 그 친구가 친구랑 싸웠대요. 근데 왜 싸웠냐면은 그 친구가 자기한테 먼저 패드립을 해가지고 자기도 똑같이 받아치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이 지나가면서 본인이 패드립하는 것만 들어가지고 혼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 때문에 화도 나고 이 친구한테 내가 서운한 거를 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거를 요즘 애들이 미튼이나 챗GPT한테 물어보고 얘가 답하는 대로 행동을 한대요. 그래서 보니까 실제로 상담할 때 주로 많이 쓰는 기법들을 가지고 얘가 답변을 합니다. 일단 무조건 저 공감을 하고 있지요. 아, 그런 상황이면 정말 속상하겠다. 그리고 감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담할 때 중요한 방법이거든요. 친구가 그런 말을 하니까 너도 더 화가 났겠다. 선생님이 듣는 거는 네가 한 말만 있어가지고 그걸로 혼이 났던 것 같아. 그러니까 너도 서운했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요런 내용들을 읽어보니까 실제로 담임으로서 내가 얘한테 내놨던 답변이랑 유사한 게 많더라고요. 서로 입장 이해하고 친구한테 사과를 받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리고 선생님한테는 네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설명하면 선생님도 너만 쓴 게 아니라 다른 친구도 썼다는 거 이해할 거야. 그리고 잘못 얘랑 대화했다가 얘랑 손절하면은 나 얘밖에 친구 없어가지고 나 이제 친구 없어진다. 이런 말을 하길래 친구랑 관계가 좋지 않은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겠다. 그러니까, 대화를 한번 시도를 해보고, 이거 가지고 그 친구가 화를 내면 그 친구는 좋은 친구가 아니야. 라고 말을 했는데, 얘가 진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기회로 삼아보는 것도 좋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선생님들이 실제로 학생 지도하는 방안을 답변으로 구성할 때 조금 힘들 것 같다면은, 심심하실 때, 쉬실 때, 그 상황을 얘한테 보여주고 이제 답변해줘 하는 것들을 면접 답안으로 구성해 보거나 실제로 선생님이 되었을 때 답변을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제로도 아이들이 꽤 유용하게 많이 써먹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고 삼아 이제 맛보기로 보여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실제로 선생님들이 임용 면접 준비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은 에듀테크 도구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채팅창에 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없으시다면 여기서 이제 연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다면 이제 나중에 생기면 편하게 이제 DM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선생님 연수를 들으면서 저도 임용 준비했던 때가 이제 생각나네요.
네, 유익한 강의해주신 오늘 최정원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저녁 8시에도 연수 똑같이 진행하니까 선생님들 시간 되시면 꼭 다시 한번 요청드릴게요. 그리고 채팅방에 아직 출석 체크를 못하신 선생님들을 위해서 링크 남겨두었는데요. 아직 못하신 분들은 꼭 다시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연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모든 선생님들 평안한 저녁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